선생님이 뭘 강조하시면 100%입니다. 선생님은 무조건 하라고 저한테 엄청 강조하셔가지고 제가. 근데 그거 잘 샀잖아. 저 사자마자 한 3억 얼마 벌었어요. 그게 쉽지가 않은데. 네, 그때도 그랬거든요. 선생님, 저는 좀 그런 거 무서워요. 저 못해요. 뭐 그래서 다 돼. 무조건 해. 막 이렇게 너무 확신에 차서 해주시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운세가 있을 때는 뭐 신령님이 괜히 한 얘기가 아니거든.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러게. 좀 기억하시. 오, 많이 이뻐졌네. 아, 네, 감사합니다. 살쪘지? 저 엄청 살쪘어요. 아, 돈이 붙은 것 같다, 밥이. 아, 요즘에 돈 걱정 좀 안 그때 재작년에 제가 원래 잘 안 다니는데 근데 너무 걱정이 많아가지고 왔었다가 선생님한테 그때 뭐 이렇게 은은하고 할 때만 해도 제가 경제적으로 진짜 힘들었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집 뭐 이런 거 살 이런 생각도 하나도 없고 근데 선생님이 저한테 문서원이 들었다고 내년에 그래서 저 완전 기뚱으로도 안 들었거든요. 돈이 그랬어?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예. 문서원 들어도 돈이 있어야 사지 막 진짜 제가 막 그랬었어요. 제가 월세 끼고 살고 있었어가지고. 네네네네. 아 근데 선생님이 제가 힘들어도 그거 무조건 어떻게든 다 되니까 그냥 잡아라. 무조건 하면 다 돼. 무조건 돼. 무조건 잡아 이러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랬어요. 제가 그거를 염두에는 두고 있었어요. 뭔가 막 저도 막 희망도 좀 생기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 근데 선생님이 그때 그러니까 올해 말고 작년 6월 7월에 저 문서원 들어가가지고 집을 산다 그랬는데 저 6월에 계약해가지고 7월달에 진짜? 네 공매로 집을 엄청 싸게 샀어요. 어머, 잘됐다. 아니 저 돈이 없는데 공매는 그게 또 되게 엄청 우연찮게 너무 좋은 거를 그러니까. 몇 억을 싸게 사가지고 제가 어머. 제가 그 돈으로 그런 집을 살 수가 없는데 돈이 가진 돈으로는 네, 그리고 저가 몰랐는데 대출이 되는 거예요. 제 앞으로 꽤 많이 돼가지고 대출이 제가 될 줄을 몰랐거든요. 근데 그 좀 이렇게 신용이 나쁘지 않았나 봐요. 대출을 받아갖고 또 그래도 돈이 모자랐는데 또 애들이 또 그거를 엄마 집 사하면서 자기들 꽁짓돈들을 다 주고 웬일이야. 그래서 계약금을 당장 몇 프로를 내야 되는 돈이 딱 만들어진 거예요. 예. 그리고 나머지 돈은 그 대출받은 돈으로 하는데 처음에 계약금이 필요해가지고 그 돈도 꽤 1억 가까이가 제가 없었어요. 근데 애들한테 그걸 또 몇천 받고 제가 또 모아둔 그 몇천 갖고 집을 산다는 거 상상도 못했는데 샀다니까. 축하해, 자기야. 그거 봐. 운이라는 거 그렇거든. 나 좀 너무 놀라가지고 선생님 진짜. 좋은 소식 갖고 보니까 너무 좋다. 네. 그래서 근데도 이제 제가 원래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보러 다니고 이런 저기가 아니라서 그치. 뭐 이렇게 그 좋은 일이 있어도 오고 막 그런 생각 못 했거든요. 그냥 네. 좋다 하고만 살았는데 요즘에 또 좀 고민되는 일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좀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 그래요? 네. 그래. 제가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어차피 대출받은 거나 이런 거는 되게 좋은 금리로 받아서 원금이랑 이자 이렇게 갚아가고 있어서 네. 제가 돈이 생겨도 그거를 딱히 막 빨리 갚아버리겠다는 생각은 별로 없는데 뽕돈이 좀 생겼어요. 그 친정엄마가 돈을 좀 주시고 제가 또 그때 저 일 되게 많을 거라 그러더니 저 일이 되게 많아가지고 진짜 한 달에 일하는데 돈 버는 재미로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그래서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힘들었던 사람이라 그냥 몸이 힘들어도 즐거운 거예요. 통장에 돈이 당연하지. 쌓이니까. 그래서 그럼. 힘든 줄을 모르고 잠 안 자고도 돈을 모아서 이제 몇백씩 저금을 하니까 한 달에 엄마가 또 주신 목돈을 이렇게 2번이나 주시고 저 안 쓰고 또 막 돈을 계속 저금을 하니까 월급을 금방 또 제가 지금 한 또 돈이 좀 많이 좀 종잣돈이 모였어요. 근데 제가 노후 준비 같은 걸 하나도 안 해놓은 상태에서 이것들을 제가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일해서 돈을 또 벌고 할 건데 이거를 이제 제가 노후를 사실 제가 부동산 이런 데도 할 줄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선생님 때문에 그것도 딱 제가 대출받아서 이렇게 살 생각을 했지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사실은. 네. 그 말씀 안 들었으면 제가
어우, 그걸 어떻게 갚아. 내가 대출을 그렇게 몇 억씩 어떻게 받아. 이렇게 생각하고 무서워서 안 했을 건데, 무조건 하라고 저한테 엄청 강조하셔가지고 제가. 근데 그거 잘 샀잖아요. 저 사자마자 한 3억 얼마 벌었어요.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네, 말도, 제가 1억을 모으려고 얼마나 고생을 해야 되는지를 알으니까. 그게 10년, 20년 가도 어려운 얘기. 몇백씩을 저금을 해도 1억 모으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1억 모으기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이랬는데 그거를 그렇게 한 방에 그래서 근데 지금 제가 사실 뭐 주식도 조금 해봐도 안 되고 제가 뭐 사기만 하면은 뭐 달러를 사도 사면 떨어지고 막 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몇 번 시도를 조금씩 해봤다가 아유 저는 아니다 이래서 그런 거는 할 자신이 전혀 없거든요. 자기는 부동산이야. 진짜 부동산 부동산 쪽인데. 괜찮아요? 근데 이제 임대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맞는데 이제 이걸 또 허무맹랑하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년, 내후년, 올해까지는 돈을 버는 거야. 그리고 또 모아. 그러다 보면 내년, 내후년 양 2년 사이를 보면 문서운이 자꾸 들어. 진짜요? 근데 또 들어와요? 근데 이제 집이 아니야. 아 집은 아니고. 건물이 될 수도 있고. 응? 근데 건물은 수익성이 떨어져. 그쵸. 4층짜리를 놓고 보면 수익성이 되게 떨어지거든. 그래서 이런 거 보지 말고 이제 뭐 지금 서해 쪽 동서남북 우리나라가 또 삼면이 바다이기도 하고 산이지만 이 바다 쪽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족끼리 노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캠핑도 좋아하고 그쵸. 그러죠. 그러면 그쪽에 뭐 민박이라든가 숙박시설 저 그런 거 하고 싶었는데. 숙박시설 중에 옛날 민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서해 쪽으로는 한 5억이면 사더라고. 4억에서 5억. 괜찮네요. 근데 이제 신형으로 바뀐 건 한 7, 8억을 주면 손댈 게 없더라고. 진짜. 근데 수익성을 물어봤더니 지금 이제 봄부터 시작을 해서 여름철 한참 성수기 때 9, 10월까지 여기서 한 2, 3억은 그냥 벌더라고. 수익성이. 그리고 추워지는 11월, 12월, 1월, 2월 네 달이 그냥 생활비가 나온대.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아니라는 거지. 내가 직접 운영을 해도. 조금씩은 하는데 생활비 정도 나오는데 뭐 수익은 안 나더라도 생활비는 나온다는 거죠. 가족들 4인 가족 기준으로 먹고 쓸 게 나온다는 거지. 그러면은 한 달에 여기서 뭐 5, 600은 그냥 번다는 얘기야. 비수기 때도. 그렇게 되면 1년에 반 정도 농사를 지어서 1년 농사를 짓는 건데 내가 여기다가 7, 8억을 들여서 너무 괜찮은 장사예요. 이거는. 그러기도 하고 또 이거를 내가 운영 지금 못해. 난 한 일이 바빠. 난 연세 줄 거야. 연세를 주면 8천에서 건물이 괜찮으면 1억까지 나오더라고.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내가 8천씩을 받았어. 5년만 돌렸어. 오퍼에서 4억이야. 연세를 받은 게. 그러면 내 투자한 거는 다 빼고도 남았어. 그죠? 근데 이 건물이나 사서 임대업을 하면 이걸 못 벌어. 이 정도 안 나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보기엔 자기는 그런 부동산이나 그런 게 많지만 이 숙박 쪽으로 그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해도 사람을 두고 한다 하더라도 방만 대여를 해주면 되니까. 그럼요. 응? 제가 이불하고 이렇게 이런 관리 좀 거는 해가면서. 이불은 뭐 청소하고 그런 업체가 있으니까 해간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보기엔 밥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방만 그 시설만 대여를 해주는 거니까 썩어나지 않고 만년묵기다 이거는. 그래서 내 노후 대책으로 그쪽을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열심히 괜찮죠? 일해가지고 진짜 너무 꼭 하고 싶어요. 그리고 올 제가 1년 막- 벌어서 내년 이 음력 2월이면 한 3월 정도 될 거예요. 3월에서 음력 5, 6월 여기에 문서가 들어와요. 내후년도 그렇고. 내후년? 그래서 조금 더 편안하게 잡으면 내후년. 내년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하게 갭 투자를 하나 잡아두는 건 나쁘지 않다. 응? 그래서 문서운이 들어올 때는 문서를 잡는 게 맞아. 이번엔 믿겠죠. 네. 전번에 그런 아니 일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이제는 무조건 공격적으로 그 말을 진짜 제 성격상 절대로 그런 거를 안 하는 사람인데 전체 그때 선생님 말씀 듣고 제가 무조건 해야 돼. 제가 그때도 그랬거든요. 선생님 저는 그런 거 무서워요. 저 못해요. 막 그래서 다 돼. 무조건 해. 막 이렇게 너무 확신에 차서 해주시니까 제가 신랑한테도 해보자. 그냥 어떻게든 일단 저질러 보자. 그래서 만들어 보자 돈을 어떻게든 그렇게 해가지고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운세가 있을 때는 뭐 신령님이 괜히 한 얘기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쭉 고생했는데 금전 모으기가 너무 힘들어. 그렇게 해도 그냥 하요수가 나오잖아. 맞아. 요쯤 돼서는 네가 이렇게 조금 편해라 하는 그런 주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내년 내후년까지 그런 복이 조금 이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일도 그래. 네. 하는 일이 네. 굉장히 바쁠 건데 바빠요. 그런데 내가 현찰로 갖고 하는 건 진짜 안 맞아요. 그리고 자기 성격상 그걸 쳐다보고 주식을 하면서 오름내리는 간 떨려서 그걸 못 보고 있어요. 저 못해요. 주식 이런 거 진짜 그리고 안 맞아요. 막 자긴 좀 외골수적인 그런 게 있어서 뭔가 하나 해놓고 잊어버려야지 쭉 이어져서 투자를 하는 건 안 맞아. 제 스트레스에 은근 약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그럼 살이 더 쪄요. 예쁘게 찌는 게 아니라 부어요. 안 이쁘게 이제. 그래서 현찰로 가지고 움직이고 어떤 주식을 한다든가 이런 재테크 차원을 놓고 볼 때 그쪽으로는 안 맞는다 얘기야. 내가 잠을 못 자 그걸 쳐다보면서. 성격이 있으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아마 쳐다보고 그 끝장 봐야 되고 네네. 그리고 오름내림을 못 봐요. 네네.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부동산 쪽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정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10년을 기다리라 그러면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안정적인 그런 거. 왜냐면 10년 후에 살면 지금 올해 몇 살이죠? 제 세. 그죠? 네네. 그러면 6세, 7세, 60일 한가까지. 한가까지 일을 하고 진갑부터 한가까지. 내가 좀 릴렉스하게 그렇게 바쁘게 안 뛰어도 그렇죠. 먹을 전이 나온다면 너무 좋죠. 구경도 가고 회의도 가고 너무 좋죠. 비행기 타고 외국 갈 일 있나 여기? 제가 그러면은 진짜 한 5년만 더 막 지금처럼 잠 못 자고 일을 해도 즐겁게 그게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희망이 있잖아. 외국 갈 일 있어요? 외국 갈 일요? 응. 저 해외여행 되게 다니고 싶어요. 막 근데 일하고 연결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진짜로 비행기 타면서. 왜냐면 그런 운세가 지금 내년 같은 경우 좀 바쁘게 돌아가는 운세인데 네. 올해는 내가 발로 뛰면서 개미처럼 네네네. 땀 뻘뻘 하던 대로 하면 된다. 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잠 못 자고 땀 흘리고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바쁘게 움직여서 그게 시드머니가 되면서 네. 지금 있는 시드머니 같이 합해서 큰 이렇게 해서 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래서 노후. 3년이면 네. 내가 그래도 내 노후 준비는 돼 있지라는 생각을 할 거고 3년 후에. 왜냐면 애들은 지네들이 다부지게 지네 갈 길을 열어가고 있으니까 네. 이제는 둘이 먹고 사는 내가 80을 먹고 살고 90을 먹든 근데 늙으면 일을 못 하잖아. 이렇게 해놓으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너무너무 지금 진짜 답이 없더라고요. 제가 뭐 진짜 투자 이런 거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나는 도대체 뭐가 맞는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조차 잘 몰랐어요. 근데 말씀해주신 이런 것들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저한테 너무 잘 맞을 것 같아요. 되게 열심히 잘 맞습니다. 왜냐면 이 금이라고 하는 거는 네. 흑토 네. 이 땅속이나 물속에서 빛을 발할 수 있어요. 그게 금전이 되는 건데 아까 내가 펜션이나 해수욕장 얘기를 했죠. 펜션 해수욕장. 물을 바라보면서 어떤 그런 관계성이 있으면서 금전을 버는 거와 내가 부동산은 땅 위에 쓰는 거잖아요. 나한테 돈이 돼요. 그러니까 유통이나 유동성이 있는 거랑은 안 맞아서 주식을 권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오늘 이 결과가 또 그렇게 되거든. 다시 한번 봅시다. 선생님 저 올게요. 아셨죠? 맛있는 거 사가지고 올게요. 제가 그러세요? 혹시 서해안에 땅 사가지고 뭐 이렇게 준비되면은 선생님 놀러 펜션을 올게요. 사시거든 꼭 그러세요. 네, 진짜 네네. 오겠습니다. 네네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네 돈이 깊었다. 살이도 쪘지만 마음 편하니까. 쪘어요. 마음이 편해서 그러지. 근데 뭐 이렇게 얼굴 보기 좋다 그래서 보기 좋아요. 네, 그냥 부드러워 보이고. 그래도 빼긴 좀 빼야 되는데 아니 뱃살만 빼면 돼. 뱃살은 빼야 돼요. 이건 돈이다 생각하고 갖고 있고. 알겠습니다. 그래 편해졌다니까 너무 감사한 얘기. 네, 너무 요즘 진짜 너무 좋아요. 또 좋은 일이 있어서 한번 뵙자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또 봬요. 반가워요. 네. 네, 고맙고. 감사해요. 네. 지금 돈이 있어야 문서에 자꾸 집 있다고 집을 하나 하라는데 제가 뭐 돈이 있어야 월세 끼고 살고 있는데 무슨 저 생각도 안 했어요. 제가 집을 산다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었었어요. 솔직하게 그때 선생님이 그런 말 하셨을 때 어떤 네. 생각 드셨어요? 그냥 뭐 솔직하게. 그냥 잘 안 믿었어요. 그래도 제가 안 믿는 걸 아셨는지 너무나 강력하게 계속 해주셨어요. 진짜로. 그래갖고 이게 귀에 맴도는 거 해야 돼. 무조건 돼. 그냥 해.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해. 그래서 엄청 강조를 하시니까 제가 그거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한 7, 8개월 후에 저희 남편이 뭐 이런 게 있다는데 여보 당신 좀 싫지?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다시 얘기해봐. 그래서 저는 원래 그렇게 허황된 얘기를 하도 하니까 듣지도 않아요. 아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이랬는데 그래? 그럼 자세히 얘기 좀 해봐. 그래가지고 듣고 진짜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가지고 시세 차이를 좀 얼마나 보셨어요? 저 한 3억 5천 정도. 제가 그러니 살이 안 찝니까 얼굴이. 저 그래가지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편하고 제가 지금 뭐 이자나 원금을 같이 제가 대출 제 이름으로 대출이 돼서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예전에는 그런 걸 극도로 두려워했어요. 빚을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저는 할부로도 못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갚는 것도 착착착 갚아질 수 있는 이게 돼서 갚아가고 근데 이율도 되게 나쁘지 않게 받아가지고 굳이 제가 돈이 생기면 이걸 갚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잣돈을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제가 노후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 이 독서님을 찾아올 분들한테 좀 한마디 좀 딱까지 할게. 아 선생님이 뭘 강조하시면 100%입니다. 선생님은 네. 확실한 거는 엄청 강요하세요. 그러면 그냥 들으세요. 읽고 따지지도 말고. 네네네. 그냥 내가 답이 없는 것도 강조를 하시고 강요를 하시면 선생님이 안타까워가지고 얘가 말을 안 들을 것 같아가지고 그게 느껴지시나 봐요. 막 강조를 엄청 하셨거든요. 그때 근데 진짜 반반이었는데 이게 하도 강조를 하시니까 기억에 그게 남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강조한 거는 꼭 해라. 꼭 해야 돼. 하지 말라는 것도 하지 말고 하라는 것도 꼭 해야 되고. 이제 믿네. 아 진짜 좀 진짜 그랬었어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네, 좋은 일만 있길 바래요. 네, 이렇게 좋은 일로 봐야 되는 거야.